자, 전 시간에 이어서 배고인 사건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배고인 사건을 일반 역사에서 다루는 방법과 또 그리고 기독교 역사, 교회사에서 다루는 방법, 연구 방법은 조금 다르겠죠. 일반 역사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일본의 한반도, 조선에 대한 식민 통치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 소위 말하면 무단 통치라고 하는 이 강압 통치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겠지만, 기독교 교회사에서는 이를 통해 기독교가 어떻게 순환 박해를 당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전개되어 갔던가, 이런 관점 자체가 달리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교회사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일반 역사와 상당히 병행시켜가면서 이해를 도와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배고인 사건은 엄밀히 말해서 합방이 되던 그 해 일어났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해 조작되었습니다. 합방이 되던 때부터 8월에서부터 10월까지 테라우치 총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을 일망소탕할 것인가? 자, 여기에는요, 아카시 겐지로라고 하는 초대 경무총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카시 겐지로. 그의 직함은 현재 조선 주차 헌병경찰 사령관이에요. 야, 직함이 무섭습니다. 헌병경찰 사령관. 그러면서 경무총감을 병행하고 있죠. 그는 원래 러일 전쟁 직후 러시아에서 일본 무관하로 근무했던 사람이죠. 군인 출신입니다. 그가 러시아에서 뭘 배웠나 하면 과거 제정 러시아가 속국이었던 폴란드를 비롯한 속국 지도자들이나 반러 인사들을 어떻게 고문하고 어떻게 압박하고 통치했는가라고 하는 술수를 배워왔어요. 특히 고문 방법도 배워왔어요. 테라우치 총독이 서북지방을 순시한다는 이미 정보는 신문을 통해서도 흘러나갔습니다. 지식 청년들은 이 기회를 테라우치 총독을 추살하자. 하지만 이와 같은 순시 계획은 일단 취소가 되어버려요. 숲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10월 달에 압록강 철도가 놓여지면서 개통식에 참석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또 얻습니다. 그리하여 간 김에 10월 달에서부터 11월 달까지 이 지역을 순시할 것이다. 이때를 대비하자 하는 것이죠. 윤치호, 양기탁, 이승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런 사람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작 합방이 되는데 그 테라우치도 자신의 회고 기록 속에 정말 이상하리만치 오히려 조선은 합방 조인식 날 조용했더라. 그 이전에 정민년에는 의병이 일어나고 항일투쟁이 불꽃같이 일어날 것 같더니 왜 합방 당시에는 이렇게 조용했을까? 이미 대선은 기울었기 때문에, 회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나라가 그대로 통째로 넘어가 버리는데 아무런 제스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무기력함을 알리게 되는 꼴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식으로든 저항의 모습을 보여서 국제사회에 이 부당함을 환기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윤치호, 양기탁, 이승훈 같은 지식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05인 사건은 105명의 대부분 기독인들이 체포 구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 붙여진 것입니다만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123명이 기소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05명이 구속된 것이죠. 정작 이 사건으로 꾸민 이 사건으로 불령 선인들을 체포한 숫자는 700명에 달합니다. 자, 어쨌든 이 모든 일들에는 아카시라고 하는 경무총감의 주도 면밀한 계획과 음모에 의해서 그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조용하게 끝나는가? 이제는 대세는 기울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비밀 결사이다 라고 하는 말을 아카시 본인이 직접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밀 결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백오인 사건이 배후를 캐느라 엄청난 고문, 선우훈이라는 사람은 그의 기록 속에 그가 당한 직접적인 그 고문의 내용을 다 적어놨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고문을 가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이때 동료를 배신한 적도 있고, 그리고 윤치호 같은 사람은 대단한 성각자이자 기독 지식인이었죠. 윤치호는 우리나라 근대사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남감리회를 창설하는 장본인이기도 해요. 그런 윤치호가 이 백오인 사건을 통해서 변절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 이유도 엄청난 고문, 견딜 수 없는. 어쨌든 700명이 체포되고 123명이 기소된 가운데 실제로 구속된 사람은 105명. 장로교가 82명. 감리교가 6명, 천도교가 2명, 조합교인 2명, 그리고 무교가 일부 10여 명, 이런 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왜 이 사건이 중요할까요? 그들은 고문하는 가운데 비밀 결사 조직을 캐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신민회죠. 신민회. 1907년에 앞서 말씀드린 윤치호, 양기탁, 이상재, 이승훈, 이런 근대적 성각 지식인들이 비밀로 만든 결사단체였습니다. 전혀 알려지지가 않았고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고문 과정에서 이 이름이 부각됐습니다. 신민회의 멤버 대부분이 과거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전덕기 목사를 중심으로 애국 청년들이 모였던 상동학원 출신이 많았고요. 또 그리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백오인 사건도 전개되었기에 이는 기독교 역사에서 또 기독교 교회사로서도 큰 순환의 역사를 우리가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카시,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이 사건은
전혀 외부에 알려지지도 않은 가운데 사실은 홍콩을 통해서 신문의 기고됨으로 말미암아 국제사회에 점차 알려지게 됐습니다. 미국 신문에서도 다루고요. 영국 신문에서도 다루고요. 홍콩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항이었으니까 중국에서도 다루게 되고 심지어 일본에서도 다루게 되었습니다. 국제적인 여론이 환기됐습니다. 여기에는 선교사도 개입되어 있습니다. 스왈른, 맥균, 우리가 흔히 윤산온 선교사 기억하시죠? 맥균, 그리고 베어드, 이런 선교사들도 여기에는 연관 있고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아주 중요한 국제사회의 관심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일본은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후발 제국주의 국가로 식민지 조선을 어떻게 통치하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관점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조선을 통치하는 데 있어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방법을 쓰지만 국제 여론으로 환기되는 건 원치 않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관계, 특히 선교사가 개입되어 있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도 큰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서 미국인들이 개입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미국인들이 피해를 받는 것, 선교사들이 피해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은 어쨌든 미국과 영국, 이 강대국들의 호응 속에 한반도 조선을 식민 통치 삼았으므로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여론을 악화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건을 끌고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석방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주동자였던 윤치호나 양기탁, 이승훈 같은 이들은 6년을 선고받아요. 6년을 선고받고 그리고 물론 6년을 다 채우기 전에 석방이 되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사건은 기독교 교회사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큰 희생을 치루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오인 사건 이후에 기독교 교세는 한풀 꺾이게 됩니다. 총독은 말로는 특별히 정치적인 사건에,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하지만 않는 한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준다라고는 하였지만 그들은 가진 명목으로 이 기독교를 불량한 선인으로 보았고, 그리고 교회가 가장 큰 강압 통치의 방해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기독교는 순환을 당했습니다. 전체 교인은 대폭 줄었습니다. 교회의 숫자도 줄었습니다. 순간적인 세례 교인은 줄지 않았지만, 학습 교인도 크게 줄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교인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가, 교회가 일제의 식민 통치 하에서는 성장이 꺾이게 되었다는 것, 이 사건을 계기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해 본다면 신민회, 비밀결사단체는 이로써 와해가 되겠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아무튼 15만에서 20만 가까운 이 기독교 신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일제의 식민 통치에 방해와 적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속적인 감시와 탄압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순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 역사 속에서도 크게 부각되어지고요. 교회사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백오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무선 음보가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기독교인들이, 지식인들이 국가의 이와 같은 위기 속에 나섰던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신자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독교의 민족운동이라는 큰 틀 속에 백오인 사건 이후 또 어떤 기독교 민족운동이 전개되는지 여러분들과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